나는 이제 105살이 되었다. 이 나이에 이르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았는지, 무엇이 어리석었는지 조금은 또렷이 보인다. 젊은 날에 나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편하지 못했다. 가까워지면 숨이 막혔고 멀어지면 쓸쓸했다. 적당한 거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그 거리는 늘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 같았다. 누군가는 나를 차갑다고 했다.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오해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기억과 상처, 욕망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 겉으로는 같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실망한다. 나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부정했다. 노력하면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 믿었다. 더 참고 더 배려하고 먼저 사과하면 결국은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상했기 때문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깊어진다. 이것이 관계의 구조다. 특히 가족은 더 아프다. 거리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화려하고 사교적인 분이었고 나는 조용하고 사색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어머니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재치 있게 말하고 인정받기를 바랐다. 나는 그 기대를 감당하지 못했다. 사람들 속에 서 있으면 그들의 웃음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말들은 내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어머니를 실망시켰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끝내 서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우리는 온전히 화해하지 못했다. 그 상처는 오래 남았다. 젊은 날에는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00년을 살고 보니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였다. 사랑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더 깊이 통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크기에 더 쉽게 부서진다. 지금 한국의 많은 중장년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세대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중 하나가 가족 관계라고 한다.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며 배우자와의 침묵을 견뎌야 한다. 사랑하지만 편하지 않고 함께 있지만 외롭다. 이것이 이 나이의 아이러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는 각자의 고통을 안고 태어나고 각자의 방식으로 방어하며 산다. 그러니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거리를 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거리는 조정할 수 있다. 어머니를 바꾸지 못했던 나는 뒤늦게야 거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 상처받지 않고 완전히 등을 돌려 얼어붙지 않는 거리, 그 거리를 찾는데 나는 평생이 걸렸다. 노년에 대한 한 문장이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사랑한다. 100년을 살고 보니 이해란 상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두는 용기였다. 당신도 오랜 세월 사람 때문에 괴로웠을 것이다. 가족과 자녀, 배우자와 친구 사이에서 수없이 삼킨 말들이 가슴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만의 실패는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이다. 우리는 서로를 상처 입힐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살아간다. 다만 그 구조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고통은 조금 줄어든다. 나는 이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녀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 나를 사랑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해란 화해보다 늦게 오지만 더 깊다. 그리고 그 이해는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한때 베를린의 강단에 섰다. 그러나 내 강의실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같은 시간 더 유명한 학자의 강의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나는 칠판 앞에 서서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해 말을 이어가곤 했다. 젊은 날의 나는 그것을 모욕으로 느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실패라고 믿었다. 그러나 100년을 지나온 지금 나는 그 텅 빈 강의실이 나를 지켜주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때 내가 인기를 얻고 박수 속에서 살았다면 나는 아마 나 자신을 잃었을 것이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내어준다. 나는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다. 책은 팔리지 않았고 학생은 모이지 않았으며 세상은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존엄은 타인의 박수에서 오지 않는다. 존엄은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 데서 온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라. 50대 이후 퇴직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깊은 상실감을 겪는다. 직함이 사라지고 명함이 바뀌고 전화벨이 줄어든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3년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한다. 평생 자신을 설명해 주던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역할이 사라진 것이지 당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애써왔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그러나 그 역할들이 줄어들 때 우리는 마치 쓸모를 잃은 것처럼 느낀다. 그때 많은 이들이 관계를 붙잡으려 더 애쓴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베푼다. 그러나 그럴수록 피로는 깊어진다. 나는 고슴도치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인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아파서 물러나면 추워지고 다시 다가가면 또 아프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겨우 서로를 크게 상처 입히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는다. 인간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젊은 날에는 상처를 받아도 회복할 힘이 있었다. 기대가 크고 욕망이 뜨거웠으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회복은 더디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난다.
전화를 덜하고 만남을 줄이고 말을 아낀다. 세상은 그것을 고립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조정이라 부른다. 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사회적 만남은 60대 이후 급격히 줄어든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위험 신호로 해석한다. 물론 완전한 단절은 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감소가 불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예전보다 덜 만나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다. 관계의 양이 줄어드는 대신 피로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젊은 날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분노했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사람이 줄어든 삶이 평온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오해를 풀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나의 속도로 생각하고 나의 리듬으로 살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할 때 느끼는 감정이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네. 그 말은 냉정하게 들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성숙이었다. 노년에 대한 한 문장이 있다. 나이 듦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다. 나는 이 말을 내 삶으로 증명하고 싶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잃는다. 역할도, 체력도, 관계도.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덜 상처받는 법을 배운다. 덜 기대하는 법을 배우고 덜 집착하는 법을 배운다. 당신이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충분히 애썼다는 증거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져도 된다. 고슴도치가 체온을 나눌 수 있을 만큼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가까이 있으면 된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거리. 그것이 나이 든 자의 지혜다. 나는 텅 빈 강의실을 기억한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했다. 박수는 없었지만 침묵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인정받지 못한 세월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다. 당신도 아마 인정받지 못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세상이 당신을 불러주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무게가 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뿐이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두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고독한 철학자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그 표현이 늘 어색했다. 나는 외로웠던 적은 있어도 고독을 두려워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고독은 나를 지켜준 울타리였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곁에 없을 때 생기는 결핍이다. 그러나 고독은 스스로 혼자이기를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평온이다. 젊은 날에 나는 외로웠다. 인정받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으며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나를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옮겨 놓았다.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다. 특히 50대 이후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사회적 위기라 말한다. 고립, 우울, 단절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 물론 위험은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모든 혼자가 불행인가? 모든 침묵이 병인가? 나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결혼했지만 깊이 외로웠던 이들, 자녀가 셋이었지만 대화가 없었던 이들, 친구가 많았지만 마음 둘 곳이 없었던 이들, 함께 있다고 해서 고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곁에 누군가가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할 때 인간은 더 깊이 외로워진다. 어느 겨울 저녁 나는 오래된 제자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의 침묵이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 집에 사는데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그 침묵을 파탄의 징조로 해석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말이 없다는 것은 싸움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네. 젊은 부부는 끊임없이 말한다. 설득하고 주장하고 다투고 설명한다. 그러나 노년의 부부는 말이 줄어든다. 그 침묵은 때로는 지침이지만 때로는 평화다. 함께 있으되 서로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는 상태, 나는 그것을 성숙이라 부른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많은 부모들이 서운함을 안고 산다. 자녀는 독립했고 연락은 뜸해졌으며 명절에도 짧게 머문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결국 떠나보내는 것이다.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멀어졌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일지도 모른다. 노년에 대한 한 문장이 떠오른다. 늙는다는 것은 점점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믿는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기대 속에서 역할을 연기한다. 좋은 아들, 좋은 부모, 성실한 직원, 다정한 친구.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역할들이 하나씩 벗겨진다. 남는 것은 이름도 직함도 아닌 한 사람의 나다. 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며 혼자 책을 읽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가장 편안한 리듬이 되었다. 누구의 속도에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없었다. 혼자 걷는 길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나의 생각을 온전히 들을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되묻고 싶다. 함께 살면서 자신을 잃는 것이 더 두렵지 않은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삶이 더 안전한가?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이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말하고 싶다. 함께 살더라도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대하고 요구한다. 그러나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소모되지 않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친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녀가 자주 찾아와서가 아니라 스스로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고독의 힘이다. 나는 이제 하루의 대부분을 침묵 속에서 보낸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다. 나는 내 과거를 돌아보고 이미 떠난 사람들을 조용히 떠올리며 나의 선택들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그 과정에서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 어머니도, 세상도, 나 자신도, 당신도 아마 이제 혼자 걷는 시간이 늘어났을 것이다. 친구는 줄어들고 자녀는 바쁘고 배우자는 조용해졌다. 그것을 상실로만 보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고독은 패배가 아니다. 고독은 완성에 가깝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애썼지만 결국 마지막 길은 혼자 걷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혼자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 지혜 아닐까? 나는 105해를 살며 깨달았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는다. 나는 평생 기대를 줄이는 연습을 했다.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젊은 날에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기대했다. 어머니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제자들이 내 말을 알아듣기를 바랐다. 그러나 기대는 늘 조용히 자라다가 어느 날 실망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100년을 살고 나서야 나는 알았다. 우리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것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 내가 품었던 기대라는 것을 상대는 나의 기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대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당연히 이해하고 당연히 도와주고 당연히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무너질 때 우리는 배신이라 부른다. 나는 한때 제자 하나를 몹시 아꼈다. 그는 총명했고 나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듯 보였다. 나는 속으로 그가 나를 이어가 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더 유명한 학자를 찾아 떠났다. 젊은 날에 나는 그를 원망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나는 웃으며 말할 수 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길을 갔을 뿐이다. 나의 기대가 그의 의무는 아니었다. 지금의 중장년 세대는 특히 기대 속에서 많이 지친다. 자녀가 노후를 함께 책임져 주리라는 기대, 배우자가 끝까지 다정하리라는 기대, 오랜 친구가 변하지 않으리라는 기대.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가족의 형태도 달라졌다. 통계에 따르면 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자녀와 따로 사는 노년층이 다수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변화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가볍게 하는 일이다. 기대하지 않으면 작은 배려에도 감사할 수 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대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줄어든다. 나는 침묵을 배웠다. 그러나 그것은 참는 침묵이 아니라 선택하는 침묵이었다. 젊은 날에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삼켰다. 그 침묵은 나를 병들게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정거리. 그때부터 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굳이 설득하지 않았다. 선택하는 침묵은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판단이다. 말해도 의미 없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상대를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숙이다. 처세 또한 그렇다. 사람들은 처세를 교활함이라 오해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처세는 다르다. 나를 지키는 기술이다. 모든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줄어든다. 한 번 상처받으면 오래 아프고 한 번 지치면 회복이 더디다. 실제로 노년기에 만성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심장질환, 면역저하, 우울감이 깊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한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나는 오래된 친구 몇을 조용히 정리한 적이 있다.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딜에 멀어졌다. 죄책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알았다. 그 관계를 붙들고 있었다면 결국 내가 먼저 무너졌을 것이라는 것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다. 우리는 종종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오래된 것이 반드시 소중한 것은 아니다. 오래된 상처도 있다. 오래된 피로도 있다. 노년에 대한 또 하나의 말이 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고 대신 평온은 늘어난다. 나는 이 문장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이제 어떤 관계를 생각하며 망설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관계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닳게 만드는가?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라면 그 거리는 조정되어야 한다. 죄책감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충분하면 된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없다면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이제 거의 모든 관계를 가볍게 들고 있다. 붙들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기대를 줄이고 말을 줄이고 욕망을 줄이니 고통도 줄었다. 젊은 날에 나는 세상을 설득하려 했다. 지금의 나는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조용해진다. 당신도 이제는 참는 침묵에서 벗어나 선택하는 침묵으로 옮겨가야 한다. 애써 관계를 지탱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다. 나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가 되었다. 105해를 살았으니 더는 두려울 것도 더는 붙잡을 것도 많지 않다. 젊은 날에 나는 죽음을 생각하면 서늘해졌다. 아직 하지 못한 일, 인정받지 못한 생각, 풀지 못한 관계들이 아쉬웠다. 그러나 긴 세월을 지나오며 나는 알게 되었다. 죽음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 주는 것이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품고 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핍을 안고 시작한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붙들 수 없으며 몸은 점점 쇠약해진다. 젊을 때는 이 사실에 분노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가 따진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질문이 달라진다. 어떻게 이 고통을 덜어낼 것인가를 묻는다.
나는 오래전 깨달았다. 고통의 가장 큰 뿌리는 욕망이라는 것을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오래 붙잡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그래서 삶은 늘 부족하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욕망은 줄어든다. 더 높은 자리를 바라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의 박수를 원하지 않으며 더 넓은 세상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작은 방 하나,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오후, 햇살이면 충분해진다. 이것이 노년이 주는 은혜다. 잃는 대신 가벼워진다. 나는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끝까지 재산을 걱정한 이도 있었고 끝내 화해하지 못한 자식을 떠올리며 눈을 감은 이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평온하게 떠난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이미 내려놓은 사람들이었다. 원망도, 과도한 기대도, 과거에 대한 집착도 줄여놓은 이들. 그들은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노년에 대한 이런 말이 있다. 늙는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사랑한다. 죽음을 생각하면 쓸데없는 다툼이 사소해진다. 오래된 자존심이 무의미해진다. 굳이 이기려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진다. 당신이 지금 50, 60의 문턱에 서 있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맞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세상에 맞추려 몸을 구부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하고 싶다. 당신은 혼자여도 괜찮다.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으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상처를 줄이는 쪽을 선택해도 된다. 관계를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욕망을 덜어내라. 그것이 당신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혜롭게 만든다.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산책해도, 혼자 잠들어도 괜찮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이 세상에 왔고 혼자 떠난다. 그 사이에 누군가와 함께 걸은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는 억지로 붙들 필요가 없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인정받지 못했다. 사랑도 넉넉히 받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나를 이해하려 했다.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당신도 그렇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애썼다. 충분히 참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견뎠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더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라.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몇 사람 혹은 당신 자신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 죽음은 언젠가 온다. 그러나 그 전까지 남은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조용히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걸어가라. 세상이 당신을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다. 가족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이제 창가에 앉아 저무는 빛을 바라본다. 하루가 저물듯 인생도 저문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생각했고, 충분히 내려놓았다. 당신도 언젠가 이 고요에 이를 것이다. 그때 후회보다 평온이 더 많기를 바란다.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하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